지금 이 시각 미국에 건설 중인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공사 현장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크레인의 움직임은 사라졌고 거대한 공장 부지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총 투자금만 50조 원을 상회하는 두 나라의 미래를 건 초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올스톱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고 언론은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믿기 힘든 행동이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지원은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향한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국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기업 총수들을 만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낡고 녹슨 제조업 강국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했고 그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약속을 믿고 말 그대로 초대형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약 23조 원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단일 외국 기업이 진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22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총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치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조지아주의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전문 기술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취업비자 대신 단기 업무에 흔히 쓰이는 비원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산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한국 기업들은 투자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모두 전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독점하겠다는 모순된 태도였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바보 멍텅구리 같은 소리라고까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십수년간 업계에서 쌓인 통계에 따르면 힘들게 가르쳐 놓은 미국인 인력은 더 나은 연봉을 찾아 동일업계로 이직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기술을 탈취하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약속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투자 결정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결정은 단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기는 이미 냉혹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10년간 운영하는 비용은 한국보다 최소 28%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높은 인건비, 강력한 노조, 그리고 복잡한 규제와 물류 비용 등 숨겨진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최대 47%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170억 달러, 약 23조 원에서 250억 달러, 약 34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건설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미국의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한국에서 생산한 후 25%의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비용보다 비싸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약속했던 보조금마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에게 기술 공유를 요구하고 투명성을 명분으로 민감한 영업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합니다. 보조금이 당근이 아니라 미끼였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보조금보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택하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비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원인 앞에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건설 중인 22곳의 공장 프로젝트는 대부분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이상의 불확실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멕시코나 다른 제3국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불확실한 정책에 대응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는 역설적인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세계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냉철한 판단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한국가의 사례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